저는 오늘 이 글을 올리면서 손이 진짜로 떨렸어요. 왜냐하면 이걸 올리면 저를 아는 사람들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더 이상 혼자 끌어안고 있기엔 너무 무거워서요. 저 28살이고 6개월 전에 퇴사했습니다. 아무 계획 없이요. 근데 제 얘기가 좀 다른 게 저는 단순히 번아웃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저를 퇴사하게 만든 사람이 있거든요. 정확히는 퇴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제 전 남자친구고 같은 회사 같은 팀 사람이었습니다. 연애하면 안 되는 사이였어요. 사내 연애 자체를 금지하는 분위기였고 특히 같은 팀 안에서는 정말 조심해야 했거든요. 근데 2년을 같이 일하다 보니까 감정이 생겼고 저도 그게 어리석다는 걸 알면서도 시작했습니다. 처음 1년은 괜찮았어요. 아무도 몰랐고 저희도 회사에서는 철저하게 선 긋고 지냈으니까요. 퇴근하고 만나고 주말에 만나고 사내 연애 특유의 긴장감이 오히려 더 설레기도 했고요. 그게 무너진 게 작년 이맘때였어요. 팀 회식 자리에서 술이 좀 과했고 그 자리에서 저희 둘이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팀원 한 명이 눈치챈 것 같았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회사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졌어요. 눈치가 빠른 편인데도 처음엔 제 기분 탓인가 싶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팀장이 저를 따로 부르더니 개인적인 감정이 업무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말을 에둘러서 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뭘 알고 있다고 하진 않는데 뭔가를 알고 있다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왔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남자친구한테 연락했더니 걔가 한 말이 이거였어요. 나 사실 팀장한테 먼저 말했어. 제 귀를 의심했어요. 팀장한테 먼저 말했다고요? 왜요? 라고 물었더니 자기가 먼저 말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기는 피해자 포지션을 취했다고 했어요. 피해자요. 저한테 먼저 고백한 사람이 걔였거든요. 제가 싫다고 2번 거절했는데 계속 들이댄 것도 걔였고 제가 마음이 흔들린 것도 사실이지만 관계를 주도한 건 걔 쪽이 훨씬 컸어요. 근데 팀장한테는 제가 자기를 좋아해서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됐다고 말한 거예요. 거기서 이미 등골이 서늘했는데 더 있었습니다. 걔가 팀장한테 한 말 중에 제가 업무적으로 자기를 압박했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연인 관계를 이용해서 업무 지시를 이상하게 했다는 식으로요. 완전히 없는 말이었어요. 저는 오히려 걔한테 너무 잘해주려고 업무 배분도 신경 써줬거든요. 근데 그게 뒤집어진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전화를 끊었어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할 말이 많아서 아무 말도 안 나왔어요. 다음날 출근이 그렇게 무서웠던 적이 없었어요. 회사 건물 앞에서 20분을 서 있었거든요. 들어가야지 하면서 발이 안 떼어졌어요. 결국 들어가긴 했는데 그날 하루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였습니다. 팀원들 눈빛이 다 달랐어요. 모르는 척 해주는 사람도 있었는데 노골적으로 저를 피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상하게 동정 어린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동정이 제일 싫었어요. 뭔가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의 동정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면담을 하자고요. 면담 자리에서 인사팀 팀장이 저한테 한 말은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고 양쪽 입장을 들을 것이라는 말이었어요.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 말도 했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제가 느낀 건 이미 결론이 나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남자가 인사팀 사람이랑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어요. 동호회 같은 거 같이 다니는 사이였나 봐요. 저는 그걸 그때 몰랐어요. 면담이 끝나고 사흘 뒤에 저한테 부서 이동 권고가 왔습니다. 권고라는 말을 썼지만 사실상 나가라는 말이었어요. 이동하게 되는 부서가 회사 내에서 사실상 창고 역할을 하는 팀이었거든요. 실제로 그 팀에 발령난 사람들 중에 자발적으로 나온 케이스가 거의 없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고요. 저는 그때 2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버티거나 나오거나. 버티면 매일 그 남자 얼굴 보면서 억울함 안고 이상한 팀에서 일해야 하고 나오면 아무 계획 없이 백수가 되는 거였어요. 저는 나왔습니다. 퇴사하던 날 짐 싸면서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어요. 걔 앞에서 우는 꼴은 보여주기 싫어서요. 실제로 안 울었어요. 회사 건물 나와서 길 걷다가 편의점 앞에서 혼자 쪼그리고 앉아서 한 20분 울었습니다. 그게 6개월 전이에요. 그리고 지금 저는 어떻게 지내냐면 처음 한 달은 그 남자한테 복수할 생각밖에 없었어요.
증거 모아서 노동청 신고하고 회사 게시판에 올리고 직장 갑질 제보 사이트에도 올리고 실제로 준비도 했어요. 메모도 해두고 당시 문자 캡처도 다 모아두고. 근데 막상 실행을 못하겠더라고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두렵기도 했는데 그것보다 제가 너무 지쳐 있었어요. 싸울 힘이 없었어요. 분노는 있는데 그걸 행동으로 바꿀 에너지가 없는 상태가 어떤 건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 달을 그렇게 보내고 2달 차부터는 분노가 무기력으로 바뀌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어나봤자 오늘도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은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 확신이 맞았고요. 실제로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요. 취업 준비요. 하긴 했어요. 근데 서류 내고 면접 연락 오면 가기가 싫었어요. 면접 보러 갔다가 떨어지면 그 남자한테 지는 것 같은 이상한 감정이 있었거든요.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랬어요. 실제로 면접 하루 전날 밤에 너무 불안해서 못 가겠다고 취소 연락한 적이 2번 있었어요. 그 뒤로는 지원 자체를 안 하게 됐고요. 가장 힘들었던 건 따로 있어요. 그 남자가 아직 회사를 잘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공통 지인을 통해서 소식이 들려오거든요. 얼마 전에는 팀 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말까지 들었어요. 저는 그 말 듣고 이틀을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이라는 감정이 이렇게 사람을 잠식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지내고 있는 그 사람 생각하면 저만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게 너무 분해서 잠이 안 와요. 근데 그 분함이 저를 더 못 움직이게 만들어요. 지난달에 친구가 억지로 끌고 나가서 밥을 먹었는데 제 얘기 듣더니 그러더라고요. 너 지금 그 사람한테 계속 지고 있는 거야. 처음엔 화가 났어요.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내가 지고 있다는 말을 해 라고 속으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집에 와서 혼자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은 회사 잘 다니고 있고 저는 6개월째 방에서 그 사람 생각하면서 무너지고 있으니까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더 다치고 있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알면서도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요즘은 그나마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나아지고 있다는 근거가 거창한 건 아니고 그냥 요 며칠은 그 사람 생각을 어제보다 조금 덜 했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되게 큰 거예요. 노동청 신고는 아직 생각 중이에요. 했다가 괜히 더 엮이는 게 싫기도 하고 근데 이대로 그냥 넘어가기엔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아직 결정 못했어요. 취업은 이번 달 안에 한 곳이라도 넣어보려고요. 면접 취소는 이제 안 하려고요. 그게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사실 딱 하나예요. 비슷한 일 겪으신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버티셨는지 듣고 싶어서요. 억울함이랑 무기력이 같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 그 사람이 잘 지내는 거 알면서도 나는 이러고 있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저만 이렇게 힘든 건 아니죠?